자, 어서 오시게. 그대들은 아시는가? 오늘 말할 내용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왜냐? 나도 여전히 고치는 중이기 때문이다. 하하. 바빠도 너무 바빠서 24시간도 부족한 우리. 본캐도 모자라서 부캐, 심지어 부의 부캐도 키우는 상황이다. 이렇게 바쁜 실상에서 그대들의 어깨는 어떠하신가? 그대들도 모르게 아마 개아작이 났을 것이다. 두 개나 있지만 뽕만 넣기 바빴던 어깨 제대로 알아보자. 21년도에 나온 논문에 따르면 캐나다 의료 시스템의 260억 달러인 하나로 약 33조 8,700억 원의 비용 그 이상이 근골격계 장애로 발생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등윗부분, 어깨, 목 부위가 매년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장애로 언급된다. 이러한 장애는 모든 업무 관련 질병 비용의 40에서 50%를 차지하며 질병 원인에 대해서 많은 요인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 근무 자세를 어깨, 목 통증의 발병 위험 요소로 말하고 있다. 특히 직장인과 여성에게 가장 흔한 건강관리 문제 중 하나이다. 남녀 평등 사회에서 왜 대부분 여성에게 가장 흔한 건강관리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고 컴퓨터를 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여성이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다. 그냥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자세한 수치는 알아서 찾아봐라. 난 통계학자가 아니니까. Anyway, 목 부위 및 어깨 부위의 통증과 MSK라고 불리는 근골격근의 장애의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증가되는 추세이다. 뭐지? 남녀차별 개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별 간의 조직 구성, 구조, 근력, 운동 조절 또는 피로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고 학계에서는 이론화되어 있다. 즉, 투 이지하게 익스플레인 하자면 여성은 특정 A를 남성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더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도 이 A라는 것 때문에 장애를 가지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어찌어찌 이해가 되는가? 뭘 어쩌겠는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생리학적으로 타고났다는 것을.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대충 알겠는데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컴퓨터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혁명을 주었지만 혁명과 더불어 MSK, 즉 근골격근의 장애 또한 선물해 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신체적으로 활동하는 많은 직업들이 앉아서 일하는 직업으로 변화되었고 그렇기에 오랜 정적이고 어색한 자세를 취하는 사무직 친구들은 목과 어깨 통증이 높은 확률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방어깨 자세라고 불리는 FSP는 일반적인 자세 편차를 말한다. 말 그대로 포워드 숄더 파스처, 앞쪽으로 향하는 어깨 자세라는 것이다. 전방 어깨 자세는 어깨 복합체가 건강한 모집단의 최대 73%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자세 편차이다. 이 영상을 보면서 어깨를 살포시 뒤로 넘겼는데 으잉? 하면서 넘어갔다면 FSP 자세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왜? 그대들도 모르게 변형이 된 상태이니까.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률은 어깨가 내부적으로 회전하고 어색한 위치에 고정되게 만들기에 FSP의 발전의 위험 요소로 꼽히는 것이다. 발전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여기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전방어깨 자세라는 이름 때문에 어깨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듯이 끼룩끼룩, 즉 우리의 몸은 각 부위마다 끼리끼리 같이 노는 옆동네 엉아들이 있다. 그런 엉아들을 우리는 협력근이라고 부르는데 FSP는 옆동네 엉아인 견갑골의 위치와 움직임도 변화시켜 대흉근, 견갑거근, 상부등세 모근의 근육 활동을 증가시키고 정거근, 중부승 모근의 활동을 감소시킨다. 진짜 왜곡되고 이해가 쉽게 설명하자면 힘차고 신명나게 축구를 했다고 하면 다리 근육이 언제 쥐가 날지 모르는 상황과 뭉쳤다는 감각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내 경험상 연락에 열심히 개같이 했다는 것은 더 많은 힘을 주어 넣지도 못하는 골을 넣으려고 무리한 슛과 받을 수 없는 곳으로 향하는 패스를 수차례 했다는 것, 그냥 의미 없이 망나니처럼 뛰어다녔다는 것으로 더 많은 힘을 주기 위해서는 익센트릭보다는 컨센트릭일 때 편하게 다리에 무리를 주면서까지 주변 시야도 보지 못하는 축구를 한 것이다. 즉 다리 근육이 뭉쳤다는 감각은 많은 컨센트릭 활동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근육이 응집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FSP를 설명하면 몸뚱아리 전면에 위치한 근육들은 컨센트릭이 더 많이 작용이 되어 응집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몸뚱아리 후면에 위치해 있는 정거근 및 중부승 모근의 친구들은 익센트릭이 더 많이 작용이 되어 응집보다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약간 앞쪽으로 구부러진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컨센트릭이 익센트릭보다 더 많이 작용한 것이지 컨센트릭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 운동 후 다리가 뻐근할 때 스트레칭을 하면 익센트릭이 적용되어 알 수 없는 느낌을 받는 것과 같이 FSP가 심한 사람들이 어깨를 뒤로 제치는 행동을 하면 익센트릭 활동으로 인해 동일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휴, 찐으로 왜곡된 설명이다.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겨야 한다. 딱으로 용어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한다면 교수님들이 그대들의 학점부터 정리할 것이다. 진짜 축구를 몰라 이해를 못하시는 중생들을 위해 초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대들은 별풍선 말고 물풍선을 아시는가? 풍선에 소량의 물을 넣고 손바닥에 두고 강하게 쥐게 되면 손가락과 가까이 위치한 물풍선의 표면은 색이 진해지고 표면끼리 더 많이 응집되는데 이는 강한 컨센트릭 작용을 받은 것이고 손가락과 멀리 위치한 물풍선의 표면은 상대적으로 약한 컨센트릭을 작용받아 색이 연해지고 표면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손 위에 놓여진 물풍선처럼 몸뚱아리 전면에 위치한 가슴 근육 친구들과 후면에 위치한 승모근 친구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한쪽에 강한 힘이 부여되면 컨센트릭이 더 많이 작용되어 응집되는 성향을 가지고 반대는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깨장애의 발생 원인 및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성인공자의 역할 아니겠는가. FSP를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수동기술 수행과 견갑골 수축 강화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대충 어떤 감은 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뭔가 전문적인 냄새를 풍기기에 자연스럽게 돈이 들 것 같다. 또한 돈 걱정 없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거면 왜 영상을 찾아보겠는가. 투이지하게 가보자. 진짜 이것만 해도 개선돼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돈 들이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스트레칭과 그대들의 의식이다. 이미 아작난 친구들을 대상으로 늘어날 곳은 늘어나게 줄어들 곳은 줄어들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마사지 및 물리운동치료사는 어깨 복합체의 전방 위치를 줄이기 위해 가슴 근육 그룹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칭 또는 수동치료와 같은 다른 기술을 활용하여 FSP를 교정하도록 일상적으로 교육받는다. 그러니까 스트레칭만 한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전문가들도 스트레칭을 토대로 치료하니 쓰잘데기 없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그대들은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세라밴드를 준비하자.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자세인 다리는 어깨 넓이로 해주고 몸은 의식적으로 일자를 만들어준다. 밴드는 어깨보다 약간 더 넓게 잡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팔을 머리 뒤로 넘겨야 하기에 넘길 수 있는 넓이로 신중히 잡아야 한다. 억지로 한쪽씩 머리 뒤로 넘기는 게 아니기에 동시에 양팔이 머리 뒤로 넘어갈 정도의 넓이로 잡는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몸을 일자로 유지하는 것인데 이는 코어에 힘을 주어 유지해야 한다. 코어에 힘을 준다는 것은 그냥 배에 힘을 준다고 생각해라. 천천히 팔을 머리 뒤로 넘기면서 근육들이 충분히 익센트릭 및 컨센트릭 될 수 있도록 1분간 진행하자. 두 번째로 등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이다. 몸을 일자로 세운 뒤에도 되지만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등과 허리는 벽에 완전 밀착하게 붙이고 팔꿈치를 영상과 같이 어깨 옆에 나란히 둔다. 여기서 팁은 발을 약간 앞으로 위치한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혀 벽에 기대는 것이다. 몸의 축을 완전히 뒤편으로 두어 벽에 기대는 것이 좋다. 여기서 YMCA 하듯이 양팔로 Y를 만들어준다. 이 동작을 1분간 반복한다. 이게 뭐냐? 제대로 안 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직접 해봐라. 1분 안에 그대들의 몸뚱아리는 연락이 직전까지 갈 것이다. 은근 뭔가 힘든 스트레칭이다. 하지만 이는 곧 FSP가 심하다는 뜻이니 한번 해봐라. 마지막으로 평상시 걸을 때 의식적으로 몸을 일자로 만들어 걷는 것이다. 아무리 위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도 평상시에 이미 익숙한 자세로 방방곡곡 싸돌아 다닌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처음에 엄청 매우 시리어슬리하게 어색하고 뭔가 어깨를 뽐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평상시에는 어깨를 오므리고 다녔으니까 논리적이고 당연한 띵킹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 그대들이 아무리 몸을 일자로 하고 다니고 어깨를 뽐내는 것 같다고 생각해도 그대들의 어깨 때문에 어깨빵 당하는 사람은 없을 거며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관심도 없다. 세상에 그대들보다 좋은 억강은 많으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 승모근 대흉근 어깨만 스트레칭하면 되는 건가요? 정답은 아니오이다. FSP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순간의 질병은 개탄 게 아니 오랜 세월 걸쳐 얻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다. 그렇기에 골반 및 다리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허리 또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 근육 친구들은 항상 옆 동네 엉아인 협력근과 친하다고. 영상에서 나온 스트레칭은 각각 1분씩 하면 총 2분이다. 허리 및 골반, 다리 스트레칭도 1분씩 해주어 하루에 총 5분을 투자한다면 훨씬 좋아질 것이다. 언제까지 그따구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제 노력과 땀으로 변화해야 한다. 더 자세한 스트레칭 자세는 알아서 찾아보길 바란다. 난 근골격계 치료사가 아니다.